매스컴에서 말하는 실거래가 동향은 한 달 전에 서울이 꺾였네?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 비수도권은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1위는 눈여겨보셔야 할 아파트 2등, 3등이 있어요. 상승기에 마지막으로 오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고는 싶은데 다들 이 타이밍은 타이밍인데 돈이 없네? 대출이 안 나오네? 다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오늘 11월 첫째 날에 제가 발빠르게 광교 신도시 내 실거래가 동향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매월 그 전달에 광교 신도시 내 실거래가 동향을 가장 발빠르게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면 제가 매월 광교 신도시 내 매매, 전세 실거래가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스컴에서 말하는 실거래가 동향은 한 달 전에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실거래가는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달 이내에 거래를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11월 1일인데 어저께 10월 말일 날 계약된 거는 언제까지 거래 신고를 하면 되냐면 11월 말까지 하시면 돼요. 아직 10월 중순 이후 말에 거래된 거가 신고가 되지 않은 건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건들은 약간은 배제하고 발빠르게 실시간으로 매월 초에 그 전달의 실거래 동향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매스컴이나 뉴스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이 광교 신도시 내의 실거래가 동향을 먼저 들으실 수 있다고 저는 자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매스컴이나 어떤 좀 굵직굵직한 유튜버들은 확정되지 않은 소식을 전달드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 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많이 주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초에 찍었을 때 거래량이 많이 꺾였다. 서울 거래량도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댓글에 서울 거래량은 안 그럴걸? 하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후에 그 댓글들 다 지우셨어요. 왜냐? 서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 동향을 제가 전달해주는 목적이지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해드리는 영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월 한 달 동안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몇 건이냐면 총 33건입니다. 지난달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던 광교 신도시 내 매매 건수가 26건에 비하면 약 7건 정도, 한 20% 정도 상승했지만 7월 달에 그 가장 피크점을 찍었던 110건에 비하면 30% 정도의 매매 거래량밖에 되지 않아요. 9월달, 10월달 이 계절적으로도 성수기고 부동산 시장으로도 성수기인 이 가을철에 이 정도의 매매 거래량은 부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매매 건수랑 전세 건수를 같이 비교하는데 10월달 광교 신도시 내 전세 거래량은 총 226건으로 광교 신도시 내 전세 거래량 중에 가장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광교 신도시 내 6월달 거래 전세량이 210건으로 가장 높았거든요. 지난달 9월달은 174건이었고요. 근데 지난달 9월달보다 무려 52건이 증가한 226건의 전세 거래량을 찍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냐면 매매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지금 전세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매매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나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광교에 새로 준공돼서 이 아파트가 아마 다음 달에 전세 1위가 될 거라고 제가 예언했던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제 예언과 똑같이 이번 달 광교 신도시 내 전세 거래권 1등이 됐습니다. 무려 12건의 10월달 전세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겠지만 대출 규제에 대한 매매도 많이 꺾였지만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세 같은 경우는 막 7, 80%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았거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으로 해야지만 7, 80%가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디딤돌이라든지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정책 대출로 인한 아파트 거래량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담보대출만으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세 쏠림 현상, 전세 강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좀 상승기에는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이 이렇게 전세가 높아? 이럴 바에는 이 값으로 좀 대출 받아서 매매를 하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쭉쭉쭉쭉 상승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지금 되게 높아요. 전세 가격도 지금 되게 피로감이 있어요. 이럴 바에는 좀 내가 더 보태서 매매를 하고 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매매 가격도 올 초에 4, 5, 6, 7, 이 4개월 동안 급격하게 서울로부터 상승을 시작하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갭 차이가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전세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이 계속해서 지금 올 초부터 8월까지 매매량이 쭉쭉쭉쭉쭉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고 매매가도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9월 달부터 이 거래량이 꺾였습니다. 꺾이고 10월 달에도 꺾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서울이 꺾였네?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 비수도권은 그 영향이 분명히 가겠죠. 예, 그래서 이 서울이 꺾인 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꺾인 것이냐 아니면 이 꺾인 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광교 신도시 내 이번 달 10월 달 매매 탑3 단지를 보면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지금 사고 계시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달 10월 달 매매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1위는 광교 신도시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광교 자연의 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네, 총 33건 중에 무려 8건이 거래가 됐고요. 이 아파트는 33평 국민 평수만 있는 아파트거든요. 지난달 9월달 1위 아파트 기억하세요? 예, 광교 이편한 세상 아파트였거든요. 30평 후반대랑 40평 초반대의 아파트가 지난 9월달에 거래되면서 그 아파트가 1위가 됐는데 이제 다시 거래가 꺾이고 대출 규제가 되면서 중대형 아파트로 가는 것보다 국민 평수로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이런 추세가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이번 달 광교 10월 매매 탑3 아파트 중에 눈여겨보셔야 할 아파트 2등, 3등이 있어요. 이번에 2등은 호수마을 광교 호반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 국민 평수인데 금액대가 10억에서 11억 사이에 거래되는 아파트거든요. 저도 지금 광교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지금 광교의 아파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찾는 아파트 금액대가 10억에서 11억 사이의 아파트라는 걸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요. 내가 한 10억에서 11억 언저리 의 아파트가 있으면 내가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광교 호수마을 호반 서밋 아파트가 지난달에도 매매 거래량 3위였는데 이번 달에도 2위로 거래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번 3위에 지금 랭크된 레미안 강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부동산 시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것 같아요. 이동의 레미안 광교 아파트는 평상시에 이렇게 거래가 있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최소가 39평, 그다음에 45평 해서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라서 잘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3위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매매 실거래가가 지금 13억, 14억에 거래가 돼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매매 1위에 올라갔던 광교 이편한 세상 아파트 평수랑 동일한 평수인데 지금 광교 이편한 세상 아파트 똑같은 평형 대비 3억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 길 하나 놔두고 같은 평수인데 3억이 저렴해? 그러면 나는 뭐 입지나 가격이나 뭐 브랜드 메이커로 봤을 때는 광교 이편한 세상으로 가겠지만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여력이라든지 내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내가 중대형 평수가 필요한데 요 정도 가격 괜찮네. 지금 13억, 14억 아파트면요. 지금 33평 아파트를 웬만한 광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로 45평 아파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레미안 광교 아파트가 이번 달에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탑3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그 시장 분위기는 매매 건수는 극히 지금 아주 저조해요. 예,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매매 건수랑 거래량은 광교 신도시 내에서 가장 매매 거래량이 작았고 매매 가격이 적었던 2년 전에 지금 매매 거래량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거래량은 2년 전 거래량인데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그거랑 또 틀린 것 같아요. 매매 거래량이 작다고 해서 가격도 그럼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 거래량은 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2달, 3달 전보다는 지금 아파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도 내려가고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내려갈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단지 지금 상태는 뭐냐면 은행의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대출이 안 나와서 사고 싶은데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만 해제되면 나 다시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승기의 마지막으로 오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매 가격도 올라갔다가 지금 매매 가격이 잠시 보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매매는 거래가 안 되고 전세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전세 거래량이 많으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거래량이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많은데 매매 거래량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 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상승기에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저희 부동산에도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오시는 손님들이 평상시보다 부쩍 늘었어요. 그것도 이 광교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각지에서 지금 이제 내년 초 정도 되면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갭 투자 물건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 말은 2년 전에 거래량은 2년 전으로 떨어졌지만 그 매매 가격은 잠깐 지금 조정받는 시기고 이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이 추운 이 겨울이 아마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 그 실거래가 동향이나 매매 동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1대1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왜 거래량이 이렇게 적어요?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고는 싶은데 내가 이 대출 받아야 되는 금액이 큰 거야, 갭이. 그래서 이 대출을 받고 사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내가 가진 금액보다 이 대출 금액이 크니까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제 주변에도 돈을 이렇게 싸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느낌은 이 대출 규제가 정말 이 매매 실거래가량을 좀 목재고 있는, 금리는 내려간다는데 그래서 다들 이 타이밍은 타이밍인데 돈이 없네? 대출이 안 나오네? 다 이런 느낌. 은행들은 지금 자기가 연초 대비 처음에 목표를 했던 걸 다 오버했어요. 성과를 하였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대출 규제를 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은행들도 아마 이 기조를 연말까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은행들도 정부가 대출 쪼여 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년에 쪼인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은행들도 영업하는 회사고 회사예요. 내년 1월이 되면 또 그 은행들도 새로운 목표가 있고 또 채워야 되는 통량이 있어요. 그럼 그 은행들이 정부가 쪼이라고 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1월부터 이제 다시 영업을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금리도 미국에 따라서 이제 늘어갈 거고 단지 하나의 그 상황이 있다면 올 9월부터 스트레스 2단계 대출 규제가 됐잖아요. 내년 7월에 스트레스 3단계 대출 규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정대로 실행이 되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정부가 지금 계획했던 집값이 안정화돼서 이제 조금 풀어주면 되겠네 라는 상황이 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계속 강하게 갈지가 아무래도 이 아파트 시장 동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교 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은 매매는 정말 거래량이 최악, 단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많다. 근데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다 전세로 가고 있다. 이 시장은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분당, 평촌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예, 이렇게 흘러오는 게 광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월 초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광교 신도시내 실거래가 동향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